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님과 함께 또 김웅래 기자와 함께 이번 시정연설 의미 또 정치 회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 귀빈식당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이 들어왔네요. 함께 보시죠.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대담 모습 나오고 있네요. 네, 회동이 오전 11시 55분쯤 시작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당초 예정보다 한 5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시정연설이 그만큼 지연됐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보통 작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했었는데 예. 올해는 본회의장 바로 옆에 위치한 국회 귀빈식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백재현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역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회담이 아니라 회동 의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앞서 박종훈 기자가 전해준 대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얘기가 좀 오갈 것이다. 근데 앞서 시정연설에서 유병헌법 얘기도 있었고요, 김영란법 얘기도 있었는데 세월호법 네. 얘기가 좀 빠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시정연설 직후에 지금 회동이 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에서는 주로 시정연설 내용에서 이제 강조했던 네.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법은 자, 안전이라는 말로 대신을 네. 한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여야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착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지금 내용이니까요. 배종찬 본부장께는 이 여야 지도부와 관련된 내용을 더 좀 질문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 이후 첫 만남인 거고요. 또 김무성 대표는 김무성 대표로 오늘 단독 회동이 있느냐 없느냐, 두 사람이 악수를 할 때 어떤 표정이냐, 지금 오늘 관심 가는 내용들이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정무적인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야 지도부 회동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민감하게 이 회동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난해를 보면은 사실 이 물리적인 외형적인 시간도 회동 시간이 안 나고 짧았습니다. 예. 사랑제에서 할 때. 오늘은 이 실내의 장소를 잡았다는 것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대통령이 할애하지 않게 이제 할애해야만 대통령이 야당과도 소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서 김한길 이 전 당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 야권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금이라든가,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야권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 국면에서 이 지지율이 20% 내외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단순한 반대로서는 이 지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시정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민감한 현안들, 예.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 거론하면서 그렇죠. 대통령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해달라. 네. 이런 3차원적인 측면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세월호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세월호 3법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걸 안전 관련 법안으로 대치를 했겠습니다만 네. 직접 언급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입장은 확고하게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깊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정연설에서까지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와 다소 충돌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렇죠. 이미 의회 내에서 상당히 사실상 이제 처리 국면으로 거의 다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함으로써 괜히 또 다른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가 당일에 있었던
대통령 행적에 관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다소간 이제 부담으로 생각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측면으로 이번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당에서 이제 의제로 삼고자 했던 거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네.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왜 재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왜냐하면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걸 재연기를 했을 때 돈은 더 얼마나 드는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물론 외교부 입장은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 이런 얘기도 좀 오늘 여야회동에서 나올까요? 충분히 이것은 어쨌든 야권에서 이번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사안들 중에서 주요한 것이 전시작전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네. 사실 여당에서 유승민 의원도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민적인 어떤 사과 또는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강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제로 이번에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고요. 예.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을 어쨌든 뭐 내년에 연두기자회견 때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예산과 관련한 사안은 시정연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빠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어쨌든 야당은 거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앞선 상황, 시정연설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시정연설과 관련된 내용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일어설지 또 박수를 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특히 앞서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좀 기립을 하자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기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네, 들어올 아직.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 입장에 대한 의원들의 기립, 야당 의원들의 기립,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의 미흡한 그런 정책들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 국민들도 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반대적 측면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립이나 예의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이 고려한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분노의 대상이라든가 비판의 대상, 또 심판의 대상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아마 과거처럼 그렇죠. 기립하지 우리가- 않았을 것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상당히 결코 낮지 않은 또 네. 어떻게 보면 높은 국정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야가 어떤 특수한 쟁점으로 맞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괜히 기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당이 오히려 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통령 시정연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부담을 또 야당의 어쨌든 문희상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느끼고 어쨌든 의원들을 독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난해 시정연설 때와 좀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지난해 시정연설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시정연설 때인가요? 네,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저 끝에 보면 앉아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네, 안 일어나서 네, 문재인 의원도 있었던 모습 볼 수 앉아있는 있었습니다. 냉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올해는 일어나서 작년의 모습인데요. 많이 달라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인데요.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는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그 연금 개혁과 관련된 특히 올해 안에 연내 통과를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법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연내 처리를 당부했고 앞서서 새누리당 TF팀에서 기존의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하후 상박식의 이
제안을 내놓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연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상당히 청와대라든가 여권에서는 속전속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괜히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공무원 노조라든가 또 정부가 서로 간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압도적으로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길어지게 될 경우 어쨌든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으로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도 거론되면서 다소간 이 동력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빠르게 처리함으로 해야지만 어쨌든 이것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어쨌든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개헌 이슈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개헌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간 관심이 여기에 더 집중될 수 있고 또 의회의 역량이 이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사실 아젠다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과잉 아젠다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박근혜 정권에서 무엇을 하나 역사에 남을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루느냐에 관해서 봤을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분석을 해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의 특징은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들은 대체적으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 개혁해야 된다가 10명 중 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대통령이 공공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공기업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입니다. 올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여론은 밑줄을 치고 지난해 말 코레일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말에를 조화롭게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는 점도 여야 지도부 회동에 거론될 만함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